동부제철은 갭이 13%입니다. 현재 시각은 53분. 너무 높아요. 동국 RNS. 이 친구는 좀 문제가 있죠.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많고. 두올 산업.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경고는 웬만하면 일단은 배제합니다. 미스터 블루는 이제 상한가 물량을 좀 빼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가 이미 커져버린 파동에서는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휴네시온. 휴네시온은 종가에 선 하나 딱 그어놓고 보면은 매물이 바로 가까이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베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룽투코리아. 아직까지는 가장 괜찮아 보이죠. 호가창의 물량이 별로 없어요. 주문량 자체가. 좀 늘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죠. 빠르게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씩 힘을 쓰고 있고요. 롱투코리아. 일봉상의 그림은 매우 좋습니다. 커다란 하락 트렌드를 이겨내고 수급이 좀 받쳐졌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벗어날 수 있었겠죠. 그 상태에서 어떤 이제 시장 재료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M게임이 최근에 많이 움직였죠. M게임이 이렇게 파동을 좀 크게 출렁였습니다. 이 구간에서 어떤 회원분이 수익을 낸 것도 봤는데 잘 하셨죠.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너무 잘하셨습니다. 롱투코리아. 바글바글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보다 조금 늘어나는 듯 많은 듯 그런 추세입니다. 아직 2분 정도 시간이 더 남아 있으니까 여유 있게 살피면서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를 골라내야 돼요. 룽투코리아. 조금씩 뭔가 덩어리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줘야 의미가 있는 거죠. 갭은 6%. 5, 6% 이상 뜨게 되면은 시초가가 약간 높게 출발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8천주. 자, 장시작. 시가 형성되는 걸 봐야겠죠. 자, 전일 종가로부터 마이너스가 아니라 위로 3%선.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 안에서부터요. 6%이기 때문에 조금 높게 형성된 편입니다. 이 밑으로 빠지기를 한번 기대해 봅시다.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수도 있어요. 게임 규제 완화가 상당히 결제한도 폐지였죠. 그래도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잘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려오진 않고 조정 없이 바로 정적을 걸어버렸습니다. 종목이 무거운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입니다. 유통 비율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쥐고 흔든다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위로 쭉쭉 날아가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얘도. 메디톡스도 이렇게 빠지네. 정적이 해지되고 포지션을 잡아나가는 과정입니다. 방향을 결정해야 될 텐데 수급이 세게 들어오고 있네요. 메릴린치가 한번 집계되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 지금 상한가 들어간 거죠. 와, 진짜 세다 이거는. 네, 정말 세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빨리 닫아버리면 답도 없죠. 어떻게 요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탕탕탕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유지인트, 타이거일렉, 파워넷 여러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제랑은 조금 다른 양상이죠. 고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지금 많이 털려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밖에서 무슨 행사를 하나 봐요. 트로트 메들리 같은 게 계속 들리고 있는데 뭔가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가 신규 상장주인데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3.24%. 거래량도 매우 큰데 이것도 피해가 막심하겠네요.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여기 한번 내려와 주는 건데 움직임이 또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죠.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등락이 워낙 빠르니까 듬성듬성하게 호가창에 배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덩어리 물량들을 잘 관찰하면 됩니다. 현재 5분선 저항을 받고 있고 10분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개념상의 가격에 접근하는 것을 원했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쭉 떨어져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꺼내서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10분선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흔적에 여기도
한번 지지가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가 매수세라는 이름으로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힘을 모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태고 이 5분선 가격을 돌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가격은 7,530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오늘 더 위에 가격을 보겠다라면 이 자리는 지나쳐야 될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걸 위한 몸집 불리기였을지 아니면 이전 물량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것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해오던 대로 대응만 하면 됩니다. 차트상의 타이밍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맞추어서 대응만 하면 됩니다. 지금 무엇을 판단하는 것은 안 좋아요. 어떤 의식의 변곡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안에서 뭘 사봤자 수익 폭이라는 게 꽤 되네요. 이것도 3%가 넘네요. 이 안에서 지금 수익 나는 사람 안 나는 사람 막 갈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캔들 안으로 이렇게 좁혀 본다면 그래도 3% 초반. 사실 이 정도만 되어도 이게 내가 끝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수익을 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뭔가를 확인해버리는 순간 이미 바닥은 물 건너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은 그 세력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돌파를 위한 몸집 불리기의 과정이 될지 아니면 아래로 쭉 빠지면서 사실 우리는 매도를 하고 있던 것이었어. 이렇게 얘기할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거 보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 이게 돌파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 떨어지진 않을까? 막 이런 것들. 그게 보통 자신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판단한 사람들은 전부 다 결국에는 비슷한 가격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남성도 떠오르네. 한번 단타 치고 나왔던 건 눈에 다시 안 보여야 되는데 자꾸 보이니까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판단이라는 것은 그래요.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매집이라는 것을 판단을 하려면 그 근거는 제 생각에는 캔들이 아니라 호가창에 있어요. 호가창과 체결창. 근데 저는 호가창과 체결창을 통해서 매집인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트레이더입니다. 진폭이 서서히 줄기 시작을 했어요. 시간 대비 이 출렁임의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선과 드디어 부딪혔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수렴은 항상 타이밍을 갖고 와요.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0분선은 이게 타고 올라갈 그럴 지지 역할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이게 깨지면서 밑으로 주가가 더 빠질 그럴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 그거를 결정짓게 해줄 녀석이에요. 그 녀석이 지금 캔들과 부딪혔습니다. 자, 흐름 보세요. 5분선 돌파했습니다. 자, 위에서 조금 더 체결시켜야 돼요. 지금 다 아래서 체결시킨 거예요. 이거는 속임수 캔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이 거래량은 위에서 체결시킨 게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물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자, 좋은 것 같습니다. 7,520원. 지금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가 자체에서 사는 건 좀 위험하고 이 캔들의 저점까지 내려오기 힘들 수도 있고 딱 나뉘어진 캔들이라서 그렇다고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아, 고점을 뚜네요. 이러면 놓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아쉽다. 7%, 6%. 그 임박할 때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제 무언가
설명을 감히 하다 보면 그런 게 좀 어려워요. 일단 제 개인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되시겠죠. 이 이평선 수렴과 관련된 개념이 중요합니다. 잠시만 종목을 좀 돌아보고 매매할 게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와서 이것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롱투코리아 관련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침 그 자리에 와 있네요.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어떤 결단의 시작. 재미있는 사실은 이때 이러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원투도 치면서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척하지만 이게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는 그 이면을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이거 자체가 어떤 큰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보통은 크게 다칩니다. 이게 오르고 내리고는 저랑은 상관없어요.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나올 것이다. 그건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9시 19분이고 지금 현재는 9시 34분이에요. 아까는 9시 20분경이었고 지금은 35분입니다. 대략 15분의 차이가 있어요. 15분의 차이. 분명히 그 15분이라는 시간은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개인들은 사요. 그게 정말 가장 기본적인 착각?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세력들이 돈을 투입을 했으니까 뭐 자신들이 투입한 어떤 그 금액을 이탈시키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게 제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건 이게 보이길래 말씀을 드린 거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내리는 판단이 위험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플래그 타입을 설명을 드렸어요. 깃발형 패턴이다. 그리고 거래량에는 그러그러한 의미들이 있다. 근데 이제 가격과 가격 사이의 어떤 그 수렴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가격과 하나의 개념의 수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차원에서 보조지표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날아간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보통 이러한 이평선을 돌파할 때는 돌파 이후에 일시적인 눌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노리는 게 보통의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인데 추구하는 스타일? 사실은 추구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이제 패턴인데 얘는 상당히 빠르게 그것도 꽤 높은 수익폭을 주었어요. 여기서 출발할 때부터 눈치를 채고 눌림을 기다리는 건데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확인을 더 잘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상태에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안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든 같은 결과를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접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거는 똑같아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값은 어디서 어떤 이유로 산 사람이든 똑같다. 이 캔들에 산 사람, 이 캔들에 산 사람, 이 캔들에 산 사람, 이 캔들에 산 사람. 주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반등이 나오네. 아쉽네요, 또. 하지만 이거를 기대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살 수도 있겠지만 이걸 기대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이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는 모르니까요. 특히 가벼운 종목일수록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어요. 여기에는 세력도 있고 개인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울 겁니다. 근데 주가가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벌이고 있는 행위는 주가 상승의 어떤 그 힘을 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이전에 매집한 물량을 털고 있는 것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안에 들어온 개인들은 이 적은 폭 안에서 수익을 내고 손실을 내는 개인들을 제외하고 이때 진입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했든 뭐 호가창 때문에 얘는 올라갈 거야. 아니야 수급 때문에 올라갈 거야. 아니야 이슈 때문에 올라갈 거야. 아니야 이번에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오를 수도 있어. 여러 가지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든 관계없이 기대한 결과값과 우려하는 결과값은 같아요. 그 사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왜 하냐면은 차트가
그렇게 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렵죠. 차트가 그렇게 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거는 내 이성적인 판단이었어. 내 이성에 의한 판단이었어. 그리고 안 되면은 내가 바라봤던 그 기본 정보들에 대해서 부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매매가 계속 꼬이는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언가 판단을 할 때 기본적으로 확률에 기대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여기서 어떠한 자극을 받았던지 간에 그 결과가 드러나는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보통 이러한 경우에 결과가 드러나더라. 아까 저희가 보던 폭이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20분 선은 안으로 들어와 있지가 않았어요. 이 종목이 여기서 버티는 힘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구역 내에서 아래에 있는 이평선을 자신의 구역으로 끌어당길 정도로 주가가 부양되어 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주가를 여기다가 고정시키고자 하는 힘. 그 고정의 목적은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몸집 불리기인지 아니면 주가를 털고 있는 과정인지 그건 알 방법이 없어요. 저는 최소한 모릅니다. 그런 걸 알고 싶어가지고 정말 이것저것 노가다를 많이 해봤는데 저는 결국에는 그런 부분은 알아내질 못했어요. 느끼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확률에 투자해요. 하지만 그 확률이라는 것도 전제 조건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얘가 이 자리에 계속 고정시키는 그 힘에 의해서 이평선은 들어 올려질 거란 말이죠. 그 전에 얘가 이탈을 해서 깨버린다면 그것은 거기까지가 그 힘의 전부였던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 얘가 방향성을 잡는다면 이것만으로 충분할 정도의 거래량이 오고 갔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어떤 방향성이 잡히는 데 있어서 그 수렴의 끝을 안 보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 수렴의 결과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캔들들이 꼭 있습니다. 그게 룽투코리아예요. 룽투코리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차트들이 그래요. 이 안에서 주가를 계속 고정시켰던 그 힘이 결국에는 이 박스 아래에 있던 20분 선을 위로 끌어올리게 했고, 캔들과 어떤 개념상의 보조지표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념상의 보조지표가 서로 수렴을 완료해가는 시점, 그 결과값이 이제 곧 드러난다. 그게 타이밍을 잡는 요령이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든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매매라는 것은 복잡하면 실수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너무 복잡하고 내가 아는 게 많아지면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딱 그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매매를 할 수 있는데 무언가 아는 게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매는 더 많은 변수를 갖게 되고 또 결과를 복귀하는 과정도 매우 그 알고리즘이 복잡해지겠죠. 그 자신한테 맞는 적정 수준의 그 범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타이밍을 안다는 것이 그걸 잴 수 있는 도구 그런 것이 중요해요. 그걸 알고 있으면 제가 이때 무슨 생각을 해서 샀든 이때 무슨 생각을 해서 샀든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어떤 의지까지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스타일이에요. 여기 안에서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안에서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을 자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든 똑같은 결과값을 기대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차트를 바라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직도 놀고 있네요. 이게 이후에 어떤 작용을 할진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서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착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과 가격끼리의 어떤 수렴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개념상의 보조 지표의 수렴도 함께 껴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과 보조 지표 간의 수렴인 거죠.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개인이 됐든 세력이 됐든
그 힘을 탄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공포심이 더 많이 자극되고 있었다면은 얘는 아래로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렴 관계에 따라서 타이밍을 재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같은 결과값을 기대하고 같은 결과값을 우려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힘은 60분 선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달하기 전에 무한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도달한 후에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뭔가를 지금 해먹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특히 더 조심하는 게 좋은 날이니까요.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